성간천체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태양계 내의 모든 천체는 우리 태양계 안에서 만들어졌으며 중력의 법칙에 따라 타원형 궤도로 모항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태양계의 끝 지점에서도 소행성들이 띠를 이루어 태양을 공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우리 인류가 관측할 수 있었던 모든 천체들도 이 태양계 내 천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2017년이 되자 바뀌기 시작하였는데, 소행성도 혜성도 아닌 천체들이 우리 태양계 밖에서 우리 태양계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 관측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인류 역사상 단 3개만이 관측되었으며, 그 특이한 궤도와 모습은 우리 인류의 기술로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으며, 모두 우리 태양계에 진입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 우주의 암흑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것들이 외계의 방문자인지 침입자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양계를 통과한 최초의 성간천체는 2017년 10월 19일에 발견된 보어나이 2017U1이라는 분류기호가 붙여진 보어나이 오umuamua로 처음 발견 시 국제천문연맹은 이 천체를 혜성으로 여겨 혜성의 식별기호인 C를 붙여 C2017U1이라는 분류기호를 붙였다가 혜성의 꼬리가 관측되지 않자 소행성의 식별기호인 A를 붙여 A2017U1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이 천체가 태양계를 통과하는 쌍곡선 궤도를 따라 움직이며 태양계를 탈출할 수 있는 속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 태양계 밖 성간에서 온 것이 확실해지자 성간 천체에 대한 식별기호를 새로 지정하여 보어나이 2017U1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는 첫 번째 천체임을 나타내었으며, I는 성간 천체를 나타내는 인터스텔라 오브젝트의 식별기호이고, 2017은 발견 연도를, U1은 같은 해 10월 하반기 첫 번째로 발견된 소행성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천체는 발견 후부터 예측을 뛰어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 천체는 우리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가속도가 붙었으나 혜성처럼 가스 방출의 꼬리가 보이지 않았으며, 이동 중에는 중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소행성의 전형적인 포물선 궤도를 벗어나는 움직임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형태가 자연적인 천체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기다란 로켓 모양이어서 일부 과학자들은 이 천체를 외계 기술이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천체는 우리 태양계의 최초 진입 시 초속 26.3km였으나 태양에 가장 가까운 거리인 3816만 km 지점에서는, 즉 근일점에서는 초속 87.7km로 가속하였으며, 2017년 10월 14일에는 2400만 km 거리로 지구를 지나쳐 페가수스 자리 방향으로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외계 기술이라는 미스터리와 함께 암흑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오umuamua에 이어 두 번째로 발견된 성간 천체는 한때 C2019Q4라고 불렸던 EI 보리소프였습니다. 보리소프는 2019년 8월 30일 우리 태양에서 개자리 방향으로 약 4억 8280만 km 거리에 있는 흐릿한 빛으로 처음 발견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8일에는 우리 태양을 3억 17만 8천 km 거리로 지나갔으며, 우리 지구와는 2억 9천만 km 거리로 지나쳐갔습니다. 그리고 이 보리소프도 태양계의 중력을 벗어나는 속도와 태양계를 관통하는 쌍곡선 궤도가 관측되어 태양계 밖에서 온 방문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발견 이후 나사는 2019년 11월과 12월에 허블 우주망원경을 이용하여 이를 관측하였으며, 특이하게도 우리 태양계에 진입한 후부터 벗어나기 전인 2019년 12월 8일까지도 어떤 행성에도 접근하지 않아 태양계에 진입하였던 모습 그대로 다시 태양계 밖 성간 우주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천체는 꼬리가 관측되어 혜성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25년 7월 1일에 칠레의 리오 우르타도에 있는 소행성 지구 충돌 최종 경보 시스템인 아틀라스 스테이션은 태양에서 6억 7천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초당 약 60km의 속도로 태양계 내부를 향해 이동하고 있는 물체를 발견하였는데요. 이것이
인류 역사상 세 번째로 관측된 성간 천체 3I 아틀라스였습니다. 발견 당시 이 천체는 우리 태양으로부터 4.47 AU 거리에서 우리 은하면 근처 뱀자리 꼬리와 궁수자리의 경계를 따라 지구에서는 3.46 AU 거리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천체는 빛에 반사된 스펙트럼이 극단적으로 붉게 보여 대부분의 태양계 해성과는 전혀 달랐으며 해왕성 너머의 일부 천체들이나 목성형 행성들의 궤도 사이에 위치하며 소행성과 해성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센타우루스의 표면 색상과 비슷하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해성에서 흔히 발견되는 C2NH2CN과 같은 분자와 중성 산소 원자에서 방출되는 가스의 스펙트럼 흔적을 찾았는데요. 그 이유는 태양계 외곽의 카이퍼 벨트 천체들은 표면의 얼음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 메탄, 에탄과 같은 탄소 화합물이 수십억 년 동안 자외선이나 우주선에 노출되어 붉게 변한 유기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런 유기 화합물의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3I 아틀라스는 표면이 단단한 암석형 지각으로 이루어졌을 거라 추정되었습니다. 또 이 천체는 밝기로 계산된 크기와 모양은 직경 약 20km의 구형으로 추정되었으며, 그리고 이렇게 발견된 이 천체는 우리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근일점이 2025년 10월 29일로 예상되어졌는데, 그건 인류가 발견한 세 번째 성간 방문자였으나 기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2025년 7월 1일 이 천체가 발견되고부터 이를 추적한 과학자들은 이 천체가 이동하는 궤도상으로 태양계 밖에서 온 것임을 확신하였으며, 거기에 더해 과학자들이 계산한 E3I 아틀라스의 시속 24만 5천 km의 이동 속도는 우리 태양계 내에서 발견된 천체 중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천체였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천체는 지구에서 약 4억 9천만 킬로미터나 먼 거리에 있음에도 유난히 밝아 반사하는 빛의 양을 기준으로 그 크기가 지름이 최대 20km나 될 것으로 추정하였는데요. 이는 오umu아무아의 크기의 200배, 보리소프의 핵보다는 100배나 더 크며, 특히 질량은 오umu아무아의 1000만 배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반경을 가진 성간 천체는 현재까지 관측된 성간 해성이나 소행성의 질량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여서 이 천체의 표면은 분명 바위보다 단단한 엄청난 밀도일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거기에 인류의 소행성 관측 역사상 이렇게 큰 소행성을 발견할 확률은 극히 낮아 약 10,000분의 1에 불과하고, 6,6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킨 운석의 크기조차도 이 천체의 절반 정도의 크기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성간 천체의 질량의 한계를 넘는 3I 아틀라스의 더욱 기묘한 특성은 금성, 화성, 목성에 놀라울 정도로 가까이 근접하는 그 궤도로, 이로 인해 일부 과학자들은 이 천체는 인공적이고 기술적인 것으로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주를 관측하는 과학자들은 이상한 천체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인공적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관측 증거를 찾아보는데요. 해당 물체가 자연적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해성처럼 가스로 된 꼬리를 방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해당 물체가 인공적인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통신수단으로 전송되는 그것이 발신하는 전파를 찾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또 거리가 가깝다면 가장 확실한 단서는 해당 물체가 이동 시 나타나는 분사나 추진의 흔적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논리적인 또 하나의 추측은 해당 물체가 기술적 설계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 지구에 얼마나 근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푸른 빛의 바다와 대기, 그리고 생명체의 존재는 우리 태양계에 진입한 외계 탐사선이라면 다른 어떤 행성보다 우리의 행성에 대한 데이터를 알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인류의 관측 기술은 우리 태양에서 목성만큼 멀리 떨어진 곳에 지름이 10m에서 20m 정도 크기의 물체를 추적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세 번째 방문자가 외계 기술로 설계된 탐사선이라면 인류는 그 물체가 목성을 지나기 전 내 행성계에 들어오기 훨씬 전에 그 정체를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체가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그 물체에 접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물체의 궤도 또한 이 천체가 태양에 가장 가까울 때에도 태양의 반대편에 위치하여 지구에서는 관측이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만약 외계 기술의 입장에서 지구에 들키지 않고 지구를 관측한다면 그 위치가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이 천체에 대한 관측이 더욱 정밀하게 이루어졌는데요. 2025년 6월 21일부터 7월 3일까지 베라시 루빈 천문대에서 이 천체의 핵의 크기가 약간 커졌음을 확인하였으며 2025년 7월 5일과 14일에는 제미니사우스와 아틀라스 적외선 망원경이 허블 우주 망원경은 2025년 7월 21일부터 2025년 11월까지 추적 및 모니터링을 거기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2025년 8월과 12월에 이 천체를 관측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측의 결과로 이 물체가 인공적인 것이 아닌 자연적인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과학자들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그 존재를 인정하는 외계의 지적 기술과의 접촉에 대한 준비를 늦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태양계 밖에 외계인이 있다면 그리고 그들은 어둠의 숲 가설과 오베르트 효과처럼 이 천체가 궤도 변경 및 역탐지를 차단하여 지구에서는 관측이 되지 않게 설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해성의 기원을 추적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3I 아틀라스는 약 70억 년 전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면 성간 탐사를 할 정도의 기술의 발전은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정체도 인류의 기술에 의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